이것은 비밀리에 진행되어야 했던 일이었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핵 관련 물질을 은밀하게 옮기려던 계획이었죠. 하지만 누군가가 그 사실을 알아냈죠. 그리고 그 이송작전은 완전히 참사로 끝나고 말았어요. 러시아는 마지막 남은 동맹국 중 하나를 지원하기 위해 북한에 원자로를 보내려고 시도했어요. 하지만 누군가 지중해에서 그 원자로를 폭파했어요. 미국일까요? 독일일까요? 놀랍게도 중국일 수도 있어요. 누가 했든 결과는 분명해요. 북한은 그 원자로들을 손에 넣지 못할 거예요. 기본부터 시작해 봅시다. 2024년 12월 23일 오르사 메이저라는 러시아 화물선이 지중해에서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됐어요. 일련의 폭발이 선박을 뒤흔들었고 결국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스페인 해안에서 약 60마일 떨어진 곳에서 침몰하게 됐어요. 보도에 따르면 이런 폭발이 일어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했어요. BBC가 12월 24일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기관실에서 폭발이 있었다고 밝혔어요. 같은 매체는 우르사 마요르호가 12일 전에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출발했으며 2대의 대형 크레인을 싣고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할 예정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BBC 보도에는 지금 중요한 흥미로운 단서 하나가 있었어요. 목적지는 독자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일부는 말이 안 됐습니다. 오르사 메이저호는 미국과 여러 다른 나라의 제재를 받아 러시아 그림자 선단에 속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시 그 배가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 무엇을 싣고 있었는지에 대한 모든 주장은 의심스럽게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 선박은 또한 제재를 받은 또 다른 러시아 선박인 스파르타와 같은 지중해 지역을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두 선박 모두 폭발 며칠 전 영국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뭔가 맞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것은 블라디보스토크로 항해하는 선박이 택할 만한 항로입니다. 그 지역은 러시아 극동에 있고 러시아 북부를 항해하는 것은 최적기에도 어렵고 한겨울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블라디보스토크는 러시아의 오랜 동맹국이자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이후로 더욱 가까워진 나라, 바로 북한과 거의 이웃해 있습니다. 러시아의 이 선박 관련 주장에는 의문이 있었고 18개월이 지난 지금 일부 답이 나왔습니다. 우르사 메이저호는 크레인을 블라디보스토크로 운반 중이 아니었습니다. 그 선박은 북한으로 원자로를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CNN에 따르면 5월 12일 우르사 메이저호 최후에 대한 폭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러시아의 제재 선박이 원자로를 싣고 북한으로 향하고 있었으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기관실 화재가 기계적 또는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훨씬 더 위험한 무언가에 의해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야기에 앞서 우르사 메이저호가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게 되기까지의 경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선박은 항상 우르사 메이저호로 불린 것은 아닙니다. 이 배는 한때 스파르타 3호로 시리아에서 러시아 작전에 참여하며 러시아 장비를 빼내어 실어 나르던 베테랑 선박이었습니다. 12월 2일 이 카멜레온 같은 선박은 핀란드만에 위치한 웨스트루가를 항구에 정박했습니다. 참고로 이 항구는 3월 이후 우크라이나의 반복적이고 치명적인 심층 타격 작전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그곳에서 이 선박은 무언가를 실었고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한다는 공개 선적 명세서와 함께 출항했습니다. 선박에는 이미 언급된 2대의 크레인, 129개의 빈 컨테이너, 그리고 2개의 대형 맨홀 뚜껑이 실려 있었습니다. 맨홀 뚜껑입니다. 이 물건을 바다로 수천 날 운송하는 건 이상해 보여요. 12월 11일 우르사 메이저호는 무술로아에서 출항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르사 메이저호는 영브레협을 지나 프랑스 해안 남쪽으로 이동하는 동안 계속 추적되었습니다. 포르투갈 해군 항공기와 함정이 우르사 메이저호를 자국 해역 근처에서 감시하며 이 과정에서 우르사 메이저호가 러시아 군함 알렉산드라 오트리코프스키호, 이반 그레노와 함께 이동 중임이 확인됐습니다. 알렉산드라 오트리코프스키호는 57mm 대포 2문 다연장 로켓 시스템, 휴대용 대공미사일 발사기를 장착한 러시아 상륙함입니다. 이반 그레노는 해군 기술자를 따르면 이글라 지대공 미사일 76mm AK-176, 해군포 30mm 대포로 무장한 상륙함입니다. AK-630M2 근접방어 무기체계입니다. 일반 화물선과 함께 보내기에는 상당한 화력입니다. 또다시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제재 러시아 화물선이라도 왜 그랬는지. 크레인, 맨홀 뚜껑, 빈 컨테이너만 운반하는데 왜 군사 호위가 필요할까요? 그렇게 하면 그 비밀 선박이 더 눈에 띌 거예요. 12월 22일 포르투갈 해군이 추적을 중단하자 오르사 메이저호는 스페인 해역에 들어섰고 그곳에서 모든 일이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포르투갈 해군이 추적을 중단한 약 4시간 뒤 선박은 스페인 해역에서 급히 속도를 줄였습니다.
스페인 구조대원들은 무전으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우르사 마요르의 선원들은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포일러를 하자면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약 하루가 지난 후 우르사 마요르는 항로에서 급격히 방향을 틀었고 12월 23일 거의 정오에 선원들은 긴급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선박 우연에서 3번 큰 폭발이 일어나 2명이 사망했고 우르사 마요르는 움직일 수 없게 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스페인은 즉시 구조대원을 파견하여 살아남은 14명의 선원을 구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오후 7시 30분쯤 스페인 군함이 도착해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로부터 30분 후 에븐게는 인근 모든 선박에 사고 선박에서 이엘이 떨어져 있으라는 명령을 내렸고 구조대에 즉각적인 복귀를 요구했습니다. 스페인은 명령에 따라 추가 선박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은 헬리콥터를 보내 소규모 구조대를 내려보냈습니다. 영상에는 구조대원이 기관실에 들어가려다 봉인된 문을 발견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우르사 메이저호가 안전하고 침몰 위험이 낮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후 9시 50분에 이반 그렌이 현장 위로 일련의 붉은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 4번의 폭발이 감지되었습니다. 스페인 국립 지진 네트워크는 나중에 CNN에 이 폭발 패턴이 수중 기뢰나 지상 채석장 폭발과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1시간 남짓 지나 우르사 메이저호가 침몰했습니다. 4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안정적이던 배가 침몰했고 러시아 군함의 신호탄과 연이은 폭발 속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 의문이 남았습니다. 우르사 메이저호의 선장이 입을 열고 나서야 이 배가 실제로 무엇을 싣고 있었는지에 대한 단서가 드러났습니다. 선장 말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단순한 헤드라인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르사 메이저호가 침몰할 때 실었던 물건에 대한 단서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당시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르사 메이저호는 핵물질을 운반할 수 있는 허가를 가지고 있었고 선장이 폭로한 충격적인 사실은 실제로 그 배가 핵물질을 운반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선박에서 구조된 14명의 생존자들은 스페인의 항구 도시 카르타헤나로 이송되었고 그곳에서 스페인 조사관들과 경찰관들을 만났습니다. 조사관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알아내기 위해 조사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선장의 이름은 이고르 아니시모프로 밝혀졌으며 그는 처음엔 말을 주저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상하네요. 우르사 마요르는 러시아 내에서 크레인, 맨홀 뚜껑, 빈 컨테이너만 운반했다고 했죠. 그게 왜 비밀이어야 하며 선장이 조사 면담 중에 왜 목숨까지 위협받는다고 느꼈을까요? 스페인 조사관들은 곧 이를 알아냈습니다. 아니시모프 선장은 우르사 메이저호에 실린 맨홀 뚜껑에 대해 설명하라는 압박에 결국 무너졌습니다. CNN의 조사에 따르면 그것들은 전혀 맨홀 뚜껑이 아니었습니다. 스페인 소식통에 따르면 아니시모프 선장은 우르사 메이저호가 잠수함에 사용될 수 있는 원자로 2기의 부품을 운반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선장은 그 원자로에 연료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시모프 선장은 자신의 모든 일정이 위장에 불과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선박이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으로 우회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크레인에 대해서는 선장은 그것들이 전혀 운송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크레인들은 훨씬 더 민감한 화물을 하역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거기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거의 5만 3천 마일에 달하는 러시아의 거대한 철도망은 러시아의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평범한 화물을 운송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선박보다 더 나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핵물질을 다른 나라로 옮기려면 해상을 이용해야 했을 것입니다. 우르사 메이저호 선장을 믿는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르사 메이저호에 화물을 싣던 당시 우스투르가의 위성사진도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사진에는 파란 사각형 2개와 흰색 물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알약 모양입니다. CNN은 흰색 물체들이 원자로 압력 용기와 유사하며 VM4SG 원자로의 압력 용기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배가 침몰해서 그 물체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 희생 물체들은 사진 촬영 일주일 후 우르사 메이저호가 우스투르가를 떠날 때쯤 사라졌습니다. 이미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지만 다음에 공개한 내용은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우르사 메이저호의 운명은 기술적인 결함이나 선내 사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러시아 화물선의 침몰에서 우리가 목격한 것은 러시아가 위험한 핵물질을 북한에 있는 정신 나간 동맹 세력에게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서방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의 드문 사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우르사 메이저호를 침몰시킨 것은 무엇이며 누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가입니다.
무엇에 관해서는 아니시모프가 더 밝혔습니다. 그는 선체에 50x 50cm 크기의 구멍이 뚫려 있었고 손상된 금속이 안쪽을 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내부 폭발을 시사하지 않습니다. 무언가가 우르사 메이저 선체를 뚫고 선박을 파괴하는 폭발을 일으켰다는 뜻입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스페인 조사관들도 이 선체에 대한 평가에 동의했다고 보도했으며 이것이 우르사 메이저를 저지하려는 국가가 희귀한 무기인 바라쿠다, 초공동 어뢰를 사용했다는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스페인 조사는 이것이 사용된 무기임이 틀림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초고속 어뢰는 물속을 지나갈 때 발생하는 저항을 줄이기 위해 앞쪽에 공기를 분사하며 너무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표적의 선체를 손쉽게 관통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폭발 없이 관통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르사 메이저 선체의 구멍이 그런 크기를 가진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전통적인 어뢰였다면 선체를 산산조각 냈겠지만 바라쿠다는 속도가 매우 빨라 치명적인 정밀도로 관통한 뒤 선박 내부에서 폭발물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바라쿠다를 누가 발사했는지는 훨씬 더 큰 의문입니다. CNN은 전 세계에 이런 어뢰를 가진 국가는 매우 적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도 그중 하나인데 이로 인해 러시아가 지중해에서 발생한 기반실의 별개의 폭발로 인해 자국 선박을 스스로 침몰시키기로 결정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르사 메이저를 호위하던 두 군함 중 어느 것도 우리가 알기로 바라쿠다 어뢰를 발사할 수 없습니다. 이란도 바라쿠다 어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러시아의 동맹국이기도 합니다. 이란이 북한의 핵 야망을 저지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2024년 말 러시아와 이란이 새 협력 조약을 맺기 직전이어서 이란 정권이 러시아를 자극할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도 있으며 미국은 바라쿠다형 어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CNN은 여러 나토 회원국이 이 어뢰를 보유하고 있으며 독일도 포함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독일이 최초로 주퍼카바 티어랜더 수퍼카 비티엘랜드 운터바서 라우프케르퍼, 즉 바라쿠다를 만든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독일 나토 동맹국들은 우르사 마요르의 대부분 여정을 추적해왔음을 기억하세요. 독일이 비밀리에 나토의 승인을 받아 어뢰를 발사했을 수도 있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미국이 공격을 감행했을 가능성을 포함해 모두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것도 추측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바라쿠다를 가진 일부 국가의 이름뿐입니다. 추측을 더하는 것은 바라쿠다가 반드시 잠수함에서 발사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바라쿠다는 공중에서 물속으로 발사돼 초공동 현상으로 계속 이동합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또 다른 반전으로 이어집니다. 바라쿠다는 2005년 시제품이 공개되었고 약 12기의 어뢰가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개발이나 조달이 이루어진 적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스페인이 우르사 메이저 침몰의 원인이라고 믿는 그 어뢰를 실제로 보유한 나라는 아무도 없어야 합니다. 여러 나라가 독일 기술로 자신들만의 바라쿠다 버전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무도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이 우르사 메이저 침몰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와 스페인, 영국 당국, 그리고 우르사 메이저의 소유주 모두 CNN의 질문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우르사 메이저를 공격한 사람이 누구인지 답은 누가 무엇을 싣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고 북한이 군사기술을 갖지 못하게 할 이해관계가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보입니다. 나토 국가 중 북한이 강해지길 바라는 곳은 없습니다. 우르사 메이저 침몰 무기와 관련해 바라쿠다가 무관하다고 믿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국방정보회사 제인스의 수석 해군 플랫폼 분석가인 마이크 플렁킷입니다. 플렁킷은 우르사 메이저 선체에 난 구멍의 크기와 모양이 흡착기를 폭발로 인해 생긴 흔적과 일치한다고 말합니다. 플렁킷은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선체에 밀착시켜 설치한 성형 작약 폭발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더 많은 의문을 낳습니다. 그 지르는 누군가나 무언가가 미리 우르사 메이저 선체에 설치했어야 합니다. 러시아 화물선이 지중해를 지날 때 누가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 질문의 답을 영원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르사 메이저호가 무엇을 운반하고 있었는지도 영원히 확실히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CNN이 선박의 전 선장과 이름과 외모가 같은 남성에게 추가 의견을 듣기 위해 연락했을 때 그는 입을 다물고 은퇴했다는 말만 했습니다. 우르사 메이저호 잔해에서 수면 위로 떠올라야 했던 블랙박스는 공식적으로 회수되지 않았지만 러시아 또는 스페인이 보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박의 소유주인 오베론 로지스틱스 측은 이번 사건을 표적 테러 공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외엔 누구에게도 공식 혐의가 제기된 적 없습니다.
여기서 오르사 메이저호 이야기가 끝난 것 같지만 아직 아닙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실제로 오르사 메이저호 침몰 현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28일과 2026년 2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WC-135R 항공기를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할까요? WC-135R은 핵 탐지기로 알려진 항공기입니다. 즉, 미국이 수중에 있을지도 모르는 핵 물질을 찾으려 할 때 투입하는 바로 그 종류의 항공기라는 뜻입니다. 러시아도 오르사 메이저호 침몰 잔해를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5월 13일 뉴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선박들이 침몰 약 일주일 후 현장에 다시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선박들 중에는 얀타로우도 있었는데 이 배는 전력이 좀 있는 배입니다. 얀타로우는 나토 해역에서 파괴 공작을 수행하는 스파이 선박으로 자주 지목돼 왔으니 이를 보내는 건 흥미로운 선택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해저를 스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얀타로우의 능력 덕분에 러시아가 우르사 메이저호와 그 화물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고 싶다면 얀타로우는 좋은 선택이 됩니다. 얀타로우는 우르사 메이저호 잔해 위에서 5일간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5일 후 해저에서 4차례 추가 폭발이 감지됐습니다. 얀타로우가 우르사 메이저호와 그 배가 실었던 화물을 완전히 파괴하는 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르사 메이저호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만약 그 선박이 러시아에서 온 원자로를 운반하고 있었다면 북한은 분노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북한은 2021년에 김정은 독재자의 5개년 무기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핵 추진 잠수함 개발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김정은은 여러 차례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열망을 밝혔고 2024년 1월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시험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를 전합니다. 우르사 메이저호가 우스트루가에서 출항한 것도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북한이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해 군 파견 불과 2달쯤 뒤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것은 거래였고 잘못된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력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우르사 메이저가 김정은에게 원자로를 전달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러시아가 다시 시도했나요? 북한은 이제 잠수함에 사용할 원자로를 갖고 있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북한에서 핵 추진 잠수함이 실제로 등장하지 않는 한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미국이 관여했다면 그 사실은 오랫동안 비밀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미국이 원했던 만큼 기밀로 남지 않은 것이 바로 이란에서 사용한 새로운 무기입니다. 이 무기는 존재해선 안 되지만 실제로 있으며 현대 전쟁을 완전히 바꿀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려면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앞으로 저희가 준비한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더 밀리터리 쇼를 꼭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